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0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는 2021년 4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3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임진월 계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계묘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계수일간이 되겠고요. 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자, 진월의 계수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죠.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에 따라서 사주 전반적인 배합의 틀이 달라지게 되겠고요. 또 월령이 어떤 월령이냐에 따라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또 사주를 배합하는 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계수일간인데 음양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즉 오행으로 두고 보게 되면 계수라고 하는 것도 수,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한 임수라고 하는 것도 수, 즉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음수인 계수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양수인 임수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의 성향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크다라고 하면 양은 크다라고 놓고 봤을 때 음은 어떤 개념? 작다라고 하는 개념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양이 깊다, 아주 밑으로 땅속으로 깊다, 아니면 물이 깊다라고 봤을 때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얕은 것을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계수는 적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크고 깊고 그 다음에 많은 양의 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계수라고 하는 음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작고 물의 깊이는 얕으면서 물의 양이 작은 물이죠. 그죠?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우로수에 비유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크고 깊고 많은 물은 어떻게 돼? 바다라든가 강우수 같은 것이 바로 큰 물이 되겠죠. 그래서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이죠. 큰 물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움직이게 되고, 바람이 분다거나 태풍이 분다거나 용오름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지진이 생긴다고 하면 임수 같은 경우 큰 물은 요동을 치게 되고 쓰나미가 일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임수는 신왕하게 되면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데, 반대로 음수인 계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왕하더라도 충분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 계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임수와 같은 물이 있긴 하지만 계수는 특히나 임수에 비해서 가장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의 특징은 뭐에 있다? 청징함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10개의 천간이 있을 겁니다. 간목, 을목, 병화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중에서 아마도 가장 맑고 깨끗한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이 계수가 될 겁니다. 계수는 맑고 깨끗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사람이 마시는 물이 탁하거나 흙기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이상하게 부유물질이 있거나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 마실 수가 없겠죠. 계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청징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계수의 특징이 되겠고요. 임수는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 임수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임수는 이 충분한 성질을 받기 위해서 무토병화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수의 배합법. 임수일간이 왕했을 때, 물론 임수일간이 약했을 때는 뭐 금이라든가 수 같은 걸로 당연히 배합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개수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일간이 약했을 때는 같은 비견겁제인 금이라든가 비견겁제인 수죠. 그 다음에 인성이 금으로서 배합하는 것은 기본적이지만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무토, 기토, 토를 쓰지 않고 오히려 식상인 목이라든가 재성인 화를 가지고 배합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수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면 간목으로서 왕한 개수일간의 기운을 설기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개수일간이 왕했을 때 가장 좋은 사주 배합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딱 생각할 때 개수는 맑고 깨끗한
청징함을 좋아한다. 이 청자라고 하는 것이 맑을 청, 맑을 징이 되기 때문에 개수는 맑음을 좋아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일간이 태어난 원령 진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일간은 12개월 중에 모두 태어날 수 있죠. 인월에 태어날 수도 있고 묘월, 그 다음에 4월, 5월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유월에 태어날 수도 있고, 해자월에 태어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진술충미월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대체적으로 크게 놓고 봤을 때 인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거는 모광절에 태어난 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우월에 태어났다, 개수일간이 이때는 뭐예요? 화왕절에 태어난 것이고, 신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왕절이 되겠죠. 인성이 왕한. 그 다음에 해자월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뭐가 왕하다? 비견겁제가 왕한 수왕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진, 술, 축, 미, 월 등에 태어나게 되면 관성인 토왕절에 태어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이 왕할 때는 일간 자체가 약하고 목이 왕해서 일간의 기운을 많이 과설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뭘 주로 필요로 한다? 인성인 금을 가지고서 일간을 생해주게 되고요. 목을 절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4, 5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절퇴지의 개수가 태어났고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화왕절에 개수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개수가 금방 증발되게 되죠. 반드시 수의 기원인 인성인 금이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여유가 있다라면 임수 내지는 개수가 있어서 화의 기운을 좀 절제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 신유월이 태어났을 때 인성인 금이 왕할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인묘월에 태어났거나 사후월에 태어난 것처럼 일간이 약하지 않고 일간이 세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했던 것처럼 재성인 화라든가 아니면 식상인 목을 가지고서 배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은 사주 배합이 될 것이고요. 해자월 같은 경우에도 개수가 해월에 태어나거나 개수가 자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수왕절에 태어나기 때문에 일간이 왕합니다. 반드시 뭐가 해자월에 태어났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인목이라든가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동절에 물이 얼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개수의 배합법. 그 다음에 진술충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토, 관성이 왕합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중요시한다? 맑고 청징함을 깨끗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토가 왕한 경우에는 자칫 개수가 탁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항상 금이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이 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진술청미 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진월을 놓고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 되죠. 동방. 그래서 인묘진 동방은 물론 방향은 동쪽이 되겠지만 오행으로는 일단 목이 세력이 있는 구간, 계절이 됩니다. 단 목이 왕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묘월에 목이 왕하고요. 진술충미월은 진월만 놓고 봤을 때는 토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이라고 하는 글자하고 예를 들어서 술이라고 하는 같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더라도 술이라고 하는 글자를 놓고 봤을 때 진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을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무토가 이렇게 지장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뭘 설명하냐면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술 안에는 신금이 들어가 있고요. 신금, 그 다음에 정화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무토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진토도 토이고요. 술토도 토이긴 하지만 개수 입장에서 진중에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통근을 할 수가 있죠. 통근,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술 안에는 신금이 개수를 생조해 줄 것 같지만 정화가 금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또 통근도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술월에 태어난 것이 물론 토왕절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환경 자체가 좋지 않은 걸로 놓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진월에 태어났느냐 술월에 태어났느냐 어떤 것이 그나마 조금 나으냐라고 봤을 때는 진월에 태어난 것이 그나마 조금은 낫습니다. 왜냐하면 개수 자체가 원령 자체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개수가 약하지 그렇게 완전히 극약한 사주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밖에 제가 임수를 할 때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임수를 할 때는 똑같이 임수도 진에 통근할 수 있는데, 임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이 먼저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 간목이 있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이기 때문에 토가 왕하면 능히 식신으로서 토를 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반면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우로수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 토를 갖다가 억지로 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이렇게 인성인 신금 같은 것 내지는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토생금 금생수 하게 되면은 개수의 근원만 마련해 주게 되면은 크게 뭐 저 토를 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천간에 무토 같은 것 내지는 기토 같은 것이 투출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토를 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무토,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굳이 간목이 있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신금 정도 있어주는 것, 경금 정도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진월에 이렇게 금수만 있게 되면 사주가 아무리 진월이라 하더라도 음습해져, 차갑진 않다 하더라도 습해지죠. 예를 들면은 땅에 물기가 자작자작하게 있는데 햇볕이 들지 않으면 그 땅은 썩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개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신금으로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고요. 그 다음에 화, 특히나 병화 같은 것이 있어서 음습해지지 않도록 따뜻하게 비춰 주어야지만 물이 썩지 않을 수 있죠. 물만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도 썩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개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신금, 인성과 재성인 병화를 쓴다. 이렇게 먼저는 신금을 쓰고요. 나중에 병화를 쓴다. 만약에 진월에 무토기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때는 좀 예외적으로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음수인 개수 일간이 토왕절인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 자, 일간은 음수가 되겠고요. 일간은 음에 해당되는 음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원령에 있는 글자는 토인데 요거는 양토가 됩니다. 양토. 일간 개수 입장에서 월지가 있는 것이 토니까 요거는 뭐가 되죠? 관성이 되죠. 관성. 근데 일간은 음이고요. 일간은 음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원령에 있는 글자는 얘는 토에 해당이, 양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음대 양에 이렇게 구조가 형성이 되면 정자를 붙어서 정관이 됩니다. 정관. 그래서 오늘 개수 진월생의 격국은 정관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개수 일간이 아무리 진월에 통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토가 왕한 것이지 일간이 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신약관 왕한 사주, 즉 일간은 약하고 관성이 왕한 사주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내가 일간이 약해서 정관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저 관성은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만들거나, 또 특히나 토가 개수 일간한테는 관성이긴 하지만 토는 개수를 탁수를 만들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탁수. 그래서 신약 관항하면서 토가 나를 탁하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견겁자, 특히나 인성이라고 하는 것, 금이 있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급한 그런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고, 그 다음에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연주 신축연이 되겠죠. 신축. 자, 개수가 진월에 태어나서 관성이 왕한데 연지에도 7살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또 사람들이 월지는 정관이고 연지는 7살 편관이기 때문에 관살혼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이건 관살혼잡이 아니라 저렇게 관살이 혼잡 됐는데 관성왕하고 일간이 약하게 되면 이거는 살중신 경하다, 즉 7살. 이거는 정관 편관을 나눌 필요가 없고요. 그냥 진축을 모두 합쳐서 뭘로 본다? 7살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살은 중하고 일간은 가볍다, 일간은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행스럽게 이렇게 월간의 신금, 연간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은 다시 일간을 생해주는 어떤 구조? 살
인상생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 또 월간에는 또 임수, 겁재가 있어서 약한 개수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지 밑에 묘목이 있어서 계묘일주가 되는데, 묘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진월 같은 경우에는 인묘, 목을 보게 되면 토가 목으로 하기 때문에 토의 기운이 좀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의 기운을 묘목이라든가 또 연지, 예를 들어서 시가 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임묘진 방합을 형성해서 이거는 토가 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이 왕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으로서 목을 절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수를 생조해주는 그런 다른 사주국세가 된다. 근데 이 정도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목이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왕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신금 하나 얻은 것만으로도 개수 입장에서는 인성, 수의 근원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주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죠? 이 사주는 재성이 없기 때문에, 재성이 없어서 어떻게 보다 한습하다라기보다는 그냥 음습하다, 음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화를 봐서 음습한 기운을 갖다가 좀 양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볼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수, 금, 뭐 목이 한 점 있긴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묘목은 제가 뭐라고 했죠? 묘목은 이것도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음습의 기운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생시에서는 좀 화를 봐서 음습한 기운을 갖다가 좀 온화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반대인데 생시에서 뭐 이렇게 인자시가 된다거나 개축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생시가 있을까요? 경신시, 신유시, 임술시는 묘수랍이 되니까 조금 빼놓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개해시까지 놓고 봤을 때는 하나만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것이 만약에 임자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거는 진월의 개수 자체가 약하고 토가 왕할 것 같지만은 신금 투출되어 있고요. 임수 두 개가 또 자에 뿌리를 뒀죠. 임수가 자에만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진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축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죠. 두 토는 금을 생할 수 있고 금은 다시 수를 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매우 음습한 사주가 됩니다. 사주에 뭐가 없습니까? 화가 없는 것이 매우 단점인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경신시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신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경금이 수를 생해주는 구조, 그 다음에 경금이라든가 신금은 시지에 있는 또 신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죠. 이 또한 매우 어떤 사주? 음습한 사주, 화가 없는 사주이기 때문에 운을 어디로 가면 좋으냐면 목화운을 보는 것이 좋은데, 특히나 화운을 보는 것이 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초년의 계사 가보는 지지의 사화 우화가 와서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병신 정인은 천간에 병정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지로 뿌리가 없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비록 화를 보긴 한다 하더라도 화의 공력이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시가 되면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묘유상충까지 되기 때문에 엎친데 덮친격, 즉 사면 초과의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다. 좀 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화가 있으면 좋을까요? 물론 갑인 같은 거 있어도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인하게 되면은 개수가 좀 약하잖아요. 진축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근데 인, 묘, 진 방합을 형성하고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개수의 설기함이 매우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금이 살아나서 개수를 계속 생조해 주거나 금이 살아나서 목을 절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가 되죠.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크게 뭐 화가 많이 필요하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금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사시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사에 뿌리를 둔 정화가 이렇게 투출돼 있어가지고 이제 조후 내지는 이제 한스밤을 좀 온화하게 만들 수는 있다 하더라도, 조금은 문제가 뭐냐면 개수 임수가 있게 되면 조금은 모분, 그렇죠, 군비 쟁제 내지는 이거를 갖다가 다른 말로 군겁쟁제라고도 합니다. 군겁쟁제 하는 것이 조금은 흠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아주 정사시를
고르지 말아야 할 정도의 그런 치명적인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수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일단 생시에서 화를 얻었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이 화를 얻는다 하더라도 병진 이런 식으로 얻게 되면은 병화가 뿌리가 뭐 묘의 생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병화가 묘의 뿌리는 내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진토, 축토, 병화의 기운을 설기하는 그러한 글자들이 많은 중에 또 임수도 출하게 되면 임수는 병화를 또 파극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목이 좀 살아나서 화가 살아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국세가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